사건에서 가해자 관련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현직인 정모 교수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지만 사건의 실제 규명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등교계약 3주가 돼가면서 고3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적응하면서도 찜통더위와 방역 때문에 힘겹게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익산 목사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해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죠. 이런 일이 직장 내에서 일어날 경우는 노동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양형 기준부터 전면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지며 500여 명이 동의한 진정서입니다. 전주의 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수차례에 걸친 상사의 추행을 견디다 못해 피해 사실을 알린 A씨는 가해자의 측근이자 직장 상사들에게 수차례 합의를 종용받았습니다. 가해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해고된 이후에도 A씨의 고통은 계속됐는데 가해자가 항소심을 앞두고 직장 내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한 겁니다.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사건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감경 사유로 작용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이 합의를 종용받는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상황. 특히 직장 내 성폭력의 고발은 곧 괴롭힘이나 불이익 등 노동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최근 전북대 전 의대생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한 1심을 깨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재판부 판단이나 사회적 이슈화 여부에 따라 판결이 들쭉날쭉한 것이 현실입니다. 유사한 성폭력 사건에도 불구하고 법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합의서가 성범죄 처벌 모면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행 양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또래 남학생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음란 문자와 영상을 받는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같은 학교에 머무르고 있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와 2,000명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출석 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태산 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있죠. 세상을 어지럽힌 게 결국 쥐 한 마리였던 건데 재작년 우리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사건이 꼭 그렇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재작년 전북대 총장선거를 뒤흔든 건 수사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청 본청 간부가 총장 후보로 나선 당시 이남호 총장의 비리를 알고 싶다며 한 교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던 겁니다. 이번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는 외부의 개입이 있어 보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내부 세력이 진흙탕 선거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리는 실체가 없었고 경찰의 탐문 수사도 허위 제보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짜 소문을 전달해 수사기관까지 움직이고 이를 다시 사회관계망에 유포한 사람은 전북대 정모 교수. 정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건 1년여 만에 법원이 내린 형량은 벌금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서도 교수 개인의 일탈로 결론 내린 셈입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명예교수에겐 무죄가 선고돼 검찰은 혐의도 입증하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뒤 다수의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춘 듯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진술했고 데이터를 지워버린 탓에 증거 확보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는데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교수들은 법원의 유죄 판단엔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유감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립대 총장선거가 이렇게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이 혼탁하고 하다못해 일반 정치권만도 못한 선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사건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까지 대대적이었던 모양새와 달리 교수사회에 볼썽사 나온 편가르기 백태만 드러낸 채 물음표만 잔뜩 남기고 일단락됐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거액의 투자 사기를 일으킨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430억 원의 투자 사기를 일으킨 박모 씨가 투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산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피해 복구를 위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은 제도입니다. 전주시민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초고금리 대출과 가혹한 채권 추심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 전주시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회는 전주에만 현재 100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며 43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을 계기로 대부업 관리 매뉴얼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하고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우려되면서 전라북도가 비상 대책을 추진합니다. 일자리 지키기와 골목 상권 디지털화 등 40여 사업에 1,000억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12개 경제단체장 등 28명의 위원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7대 분야 45개 과제에 1,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맺고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고 사회보험과 생계안정비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통합 앱을 개발해 음식 배달뿐 아니라 농수산, 숙박, 뷰티 등에 두루 활용한다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골목상권 이 부분을 좀 디지털로 좀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보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창업을 위해 신규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며 새만금의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단지도 구축합니다. 경영자금 지원과 상환 유예, 해외 마케팅 강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가능한 대책을 최대한 망라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정부에서 주는 거 이 카드가 있었을 때는 장사가 좀 되다가 지금 또 장사가 다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그런 대출을 다시 좀 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기업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들이 정치권과 또 연계해서 당장의 소비 위축과 연쇄 도산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지난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20% 감소할 정도로 자동차, 화학 등 기간 산업이 침체에 빠졌는데 이를 타개할 대책은 상대적으로 허술해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지역의 주택사업 경기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사업연구원이 주택사업 실사지수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전북은 지난 4월 52.3에서 지난달 61.9로 올라선 데 이어 이번 달에는 82.6으로 또다시 20.7포인트가 상승해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은 86.5에 비해서는 3.9포인트가 낮고 인근 지역인 광주 89.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민주당 차기 도당위원장 협의 추대 조건으로 도지사 불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지방선거를 관리해야 할 도당위원장이 도지사의 출마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며 차기에는 도지사 불출마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명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도당위원장직이 도지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되는 관행을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 3주가 돼가면서 학생들도 코로나19 방역에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수능. 입시에 진학 부담까지 안고 있는 고3 학생들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학생들이 영어 과목 수업을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등교 개학 이후 하루 7시간의 정규 과목 수업 내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책상 간격도 시험 대형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와 대화 자제를 비롯해 손소독제 이용과 손 씻기 등 수험 생활 못지않게 보건위생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누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됐을지 모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저희도 유의하고 있고, 특히 50분 수업 이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하는데 요즘 같은 폭염에는 바깥 공기가 습하고 따가워 학생들도 고민이 큽니다. 다만 학급별 담당자를 지정해 방역 지침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막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입시 전형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상담도 계속 해주시고 또 공부 학습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좀 수월하게. 학생들은 지난달 등교 하루 만에 전국 단위 연합 학력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주 교내 1차 고사, 다음 달 수능 모의 평가와 2차 고사, 학력 평가 등 잇따르는 교내외 시험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등교 개학이 3개월 가까이 늦어진 만큼 학생들의 학습량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것으로 보고 세심한 진학 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듯이 우리는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인내심,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적극적인 마음, 이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현행 교육 환경이나 시스템에 갑작스런 변동도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수업 등 입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와 채용 시험까지 감염병 확산 우려에 줄줄이 멈춰섰는데요. 다행히 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방역 대책 속에 일정이 속속 재개돼 일상 복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자동차 차체를 다듬고 복원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기계 설계와 금형 등 40여 개 직종을 놓고 겨루는 전북 기능경기 대회가 열린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차례나 연기됐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개폐회 시기나 시상식도 생략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경기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에도 실력을 겨룰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나타냅니다. 혹시 안 열릴 수도 있을까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열려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은 메달 따고 싶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연기됐던 채용 시험들도 속속 재개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이번 주 토요일 12,000여 명이 응시하는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진행됩니다. 도내 30개 학교에서 치러질 예정으로 시험장 소독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발열자 별도 관리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일에는 3,700여 명이 응시하는 전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 있고 제2회와 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각각 8월과 10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시험 중간에 고열이라든지 응시생 건강을 확인하는 그런 조치하는 330여 명의 도 방역 책임관이라든지 담당관을 배치를 하고 코로나19와 함께 멈춰섰던 대회와 시험들이 다시 진행되면서 지원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으로 야외형 관광지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운포 캠핑장은 재개관 이후 예약이 조기 마감됐으며 지난 한 달간 성당 포구마을, 교도소 세트 등 야외 관광지에는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이는 가족끼리 즐길 수 있으면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내형보다 야외 관광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등교 개학이 마무리되고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등교 후 의심 증상을 나타낸 학생은 어제까지 525명으로 지난 5일 359명에 비해 거의 50% 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루 300명 안팎이던 의심 증상 학생들이 전면 등교 이후에 늘었다며 예방 차원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오는 주말 홈 경기를 앞두고 팬들과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모레부터 이틀간 구단 사회관계망 SNS에서 가능하며 전북 현대의 득점 상황을 예측하는 댓글을 다는 방침입니다. 전북 현대는 예측에 성공한 팬 4명에게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10시쯤 군산의 한 연립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다투다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혁신도시에 숲이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혁신도시 내 2.5헥타르의 유휴부지에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도시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시는 산림조합과 주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을 나무의 종류를 선택할 방침입니다. 전주 팔봉예술공장 주변의 환경이 개선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예산 24억 원을 들여 팔복동 제1산업단지에 노동자 쉼터와 광장, 보행자 편의를 돕는 예술다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폐쇄회로 CCTV와 조명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선을 땅에 묻어 미관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성면 소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아직도 전체의 40%를 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성면 소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의 42%인 335개교이고 면적은 42만 8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성면 해체와 제거 작업에 들어가 오는 2023년에는 관련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와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유해 발굴 사업 홍보를 위해 특별 우대 금리가 적용된 예금을 판매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